그러면 이 제지 요건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가압상속이 성공이 되고 무려 250억의 상속세가 한 120억 나올 겁니다. 120억이라는 돈을 지금 저 연부연납 10년간 연부연납에서 분할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가압상속 공제는요, 가압상속 공제는 항상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가압상속에 꽂힌 가압상속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상속 공제예요. 우선 이 가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가압상속 공제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가압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은요, 대기업은 당연히 안 되고요. 대기업 계열사도 안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능한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비상속에 사망을 하면 상속 개시되는데 상속 개시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사망을 하면은 작년 2021년도 말 사업연도 기준으로 해서 자산 총액이, 중소기업은요,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5천억 미만. 그럼 중견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중견기업은요, 직전 사업년도부터 3년간, 직전 고전까지 3년간,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입니다. 평균 매출액이 4천억 미만이어야 돼요. 4천억 미만. 이 요건이 구성입니다. 예, 가압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돼야 되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 돼야 되고, 중견기업은 3년간 평균 매출 4천억 미만인 경우에 되는데, 이것도 또 업종이 또 있습니다. 업종 사실 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뭐 안 되는 걸 몇 개 뽑으면 꽤 됩니다. 업종은 일단 뭐 사행성 카지노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유흥음식점, 유흥업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 뭐 많죠. 노무사 이런 전문 직종도 당연히 이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안 되고요. 자동차 그 학원 있잖아요. 운전 그 매너 학원, 그것도 안 됩니다. 매너 학원 안 되고, 주차장 업종 같은 거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실도 안 됩니다. 이게 독서실 안 되는 건 아마 독서실은 그 비과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그것도 체육시설이 안 됩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같은 거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업종을 빼놓고는 다 되는데, 이런 업종이 좀 헷갈린다. 그 별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봐서 나와 있는 게 없으면 국세청에다가 질의회신해서 답을 얻으시면 돼요. 근데 질의회신 하실 때 뭐 이름을 가명으로 지어서 익명으로 그렇게 하시면 답 잘 안 옵니다. 정확하게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데 주소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답이 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업종을 정하시면 되고, 가압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이게 제한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압상속 공제라는 것이 가압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어받아야 하긴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가압을 이어받지 못할 경우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고 중견기업은 좀 잘 나가는 편인데, 이 회사가 상속 공제를 받는 그 부분 공제액을 뺀 나머지 상속 재산이, 나머지 그 밖의 상속 재산이 공제를 받기 전에 신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 상속세액의 2배,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견기업은 가업 그 상속세 낼 여력이 충분하구나. 그런 거 상속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하는 상속재산 뺀 나머지 상속재산의 가액이 공제하지 않았을 때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2배를 넘는 경우, 똑같으면은 상속공제 됩니다. 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후관리까지 7년 가잖아요. 가니까, 그런 중소기업의 규모 확장으로 인해가지고서 중견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요건을 정확하게 지키면 규모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더라도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압상속 공제 다는 못하고요. 어차피 일부를 좀 하고 또 넘어갈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진행을 빨리 할게요. 우선 그 다음에 해야 될 비상속인의 요건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업에 대해서 가업이 무엇인가를 봤잖아요. 그죠? 가업이 어떤 건가를 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비상속인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속인의 요건을 보면은요, 일단, 10년 이상 계속해서 5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해야 되고요. 또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해야 된다. 경영은 결국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꾸준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 대표이사직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꼭 다 영위기간을 다 대표이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3가지 경우의 수를 뒀어요. 그 경우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비상속인의 영위기간이 다 된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체 영위기간 주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텐데 그동안 이 비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서 영위기간 20년이다. 그죠? 그러면 그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면, 대표 재직 요건이에요. 재직을 하면 인정해 줍니다. 50% 이상. 총 영위기간에. 그게 안 된다. 요즘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비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하고 있다가 상속인이 그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상속이 개시될 때가 유지가 됐다면 통산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상속일 기준으로 이렇게 상속이 개시됐잖아요. 그럼 과거 10년 중에 5년 이상 대표이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를 하고 했으면, 그러니까 상속할 때 최근 10년이에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이 비상속인의 대표이사 제지 요건을 충족해 줍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50% 이상 경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50% 이상이면서 이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빼먹었는데,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되는데, 최대 주주하고 대주주는 좀 틀립니다. 갑과 을이, 갑과 을이, 여기 50% 가지고 있고, 여기 50% 가지고 있으면, 최대 주주가 누군가요? 최대 주주가 없죠. 대주주인 있어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최대 주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 49%, 또 을과의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이 병이 1%,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 사람이 최대 주주이면서 50% 이상이 되잖아요. 그 요건도 아울러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비상속인 요건에 대해서 최근에 의뢰에 들어온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플라스틱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플라스틱 제조업인데 쭉 가면 여기에 2001년 1월에 설립을 했다 그래요. 설립을 하면서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비상속인을 표현할게요. 여기 설립자가 비상속인인데 비상속인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20, 그 다음에 임원이 같이 일했던 임원이 20, 예, 아들이 20 이렇게 출발했다 그래요. 2022년 2월에 이 상속이 개시된 겁니다. 얼마 안 됐죠. 두세 달 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2001년 1월 달에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예, 대표로 계시다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이분이. 2008년 후에 정확하게 2009년 2월 달에 대표직을 사퇴를 했다 그래요.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대표직을 뭐 해야 되잖아요. 이 임원이 이때 대표로 취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8년이 지났답니다. 이렇게 8년, 그리고 또 8년이 지나서 2017년 3월에 이 아들이 예, 대표로 취임을 했다 그래요. 17년 3월에. 그리고 또 5년이 지난 2022년 2월에 사망을 한 케이스인데요. 언뜻 보면 설립해서 여기까지가 총 21년이잖아요. 그죠? 21년. 여기 사퇴를 하면서 이분은 계속 일반 이사로 등기는 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돌아가실 때 나이는 68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이제 2017년도는 가압상속 공제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이었어요. 2020년도부터 7년으로 완화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 자기가 대표를 할 때는 10년 사후 기간도 무섭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이 대표자 재직 요건이 맞지 않다는 거죠. 볼까요? 아버님이 대표자 재직하려고 그러면 총 여기 17년까지라 그러면은 총 이게 한 16년 되잖아요. 16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아버님은 병 안에 누워 계시니까 활동을 못 하시니까 대표의 자격할 때는 아버님 10년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50% 이상이 되는 거 이게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통선에서 10년 이상도 안 되죠. 8년만 했단 말이에요. 8년만 했어요. 근데 최근 요 상속 개시한 날로부터 최근 10년 내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때는 아들이 계속 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이 맞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17년도에는 이 시작이 되면 10년 사후 기간이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들어와서 7년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거는 뭐 법이 개정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분이 가압상속할 거면 고민을 하거든 중에 이 비상속인하고 한 20년간 세무를 같이 해온 세무사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뭐 아버님의 이 대표자 재직기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뭐 18년, 20년 넘어가니까 8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어렵고, 또 사후 관리기간 10년 어떻게 채우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 아버님한테 신경 쓰게 하지 말고 하고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5년 후에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7년으로. 바뀔 때 또 한 번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더 어렵죠. 이 비상적인 요건 맞추기가.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이, 여기 비상의 대표자 재직 요건에서요, 이 공동대표도 가능하거든요. 공동대표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놨어도, 그죠? 여기
이사가 대표로 들어올 때 2009년도부터 하던 2017년도부터 아들 할 때도 공동대표를 하던 했었으면은 공동대표 10년 채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아버님으로도 직접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사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이 두 번째 이 요건 채우기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재직 요건을 통째로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바로 가업 성계 정려 특례를 활용하는 거죠. 성계 정려 특례. 성계 정려 특례를 하게 되면 언제 합니까? 정리하는 거야. 병원에 누워 계셔도 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정리가 되는 건데. 40% 갖고 계셨잖아요. 이 비상소견이. 그 중에 10%만, 아니 5%만 아들한테 정리를 하면 되죠. 언제 합니까? 이 대표이사 취임을 27년도에 했으니까 요 언저리 하시면 되죠. 68세니까 22년도에 68세니까 2014년부터 하면 되는 거죠. 60세 이상이 돼야 성계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60세 이상. 이 자녀는 18세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17년 사이에 5%나 10%를 이 주식을 아들한테 정리를 했으면 정리서 얼마 나옵니까? 10% 한다 해도 이게 250억이니까 했던 이 시총이 250억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오늘 시총 계산하니까 다 250억이었어요. 250억이었는데 뭐 여기는 250 좀 덜 됐겠죠. 시간이 좀 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50 하더라도 10%면 25억, 기초공제 5억 빼면 20억에 대한 10% 정리세금 내면 2억만 내면 되잖아요. 이 정여를 하게 되면은 정여일로부터 그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정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 취임하면 되잖아요. 대표님이 취임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이때 가업 상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제지 요건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가업 상속이 성공이 되고 무려 250억의 상속세가 한 120억 나올 겁니다. 120억이라는 돈을 지금 저 연부연납 10년간 연부연납에서 분할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가업상속 공제는요. 가업상속 공제는 항상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전문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뭐 회의를 하고 요건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리고 지분관계도 다 계산하고 시청이 얼마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이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를 놓친 케이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는요 이 강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속인 요건 위주로 했고요. 가업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인 요건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도 제가 강의를 해서 링크를 다 걸어 놓을 테니까 이 강의와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